생후 2개월 아기를 키우는 수진. 어느 날 남편이 위암 수술 받은 누나를 갑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며 간병을 떠넘긴 채 신우이는 안방을 점령하고 수진을 하녀 취급했죠. 유기농 쌀 죽물 온도 체크, 과일 써는 방법까지 모든 걸 지시하며 신생아가 울어도 시끄럽다 불평합니다. 일주일 참던 수진이 마침내 폭발하는 순간 신우이가 죽그릇을 던지며 이딴 걸 어떻게 먹냐고 소리치자 뜨거운 국물이 수진 얼굴에 튑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1초의 시간으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수진은 생후 2달 된 하준이에게 분유를 먹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신생아는 2-3시간마다 수유를 해야 해서 수진은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눈가엔 진한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고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우리 하준이, 엄마가 힘들어도 너만 보면 다 괜찮아져. 하준이가 분유를 다 먹고 나서 수진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어요. 그 작은 숨소리와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자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수진은 하준이를 유모차에 눕히고 동네 마트로 향했습니다. 분유와 기저귀를 사러 가는 길이었어요. 육아용품 코너에서 기저귀를 고르는데 옆에서 아기를 안고 있던 아줌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이가 참 예쁘네요. 몇 개월이에요? 2개월이에요. 아, 그럼 아직 한창 힘들 때네요. 밤에 많이 깨죠? 수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엄마들과 나누는 이런 소소한 대화가 좋았어요. 혼자 육아를 하다 보니 어른과 나누는 말 한마디가 소중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하준이를 재우고 나서야 수진은 잠깐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문득 결혼 전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매일 바빴지만 나름의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영어 실력이 늘 때마다 뿌듯했고 동료 선생님들과 나누는 수다도 즐거웠어요. 지금은 하준이가 전부지만 가끔은 예전의 자신이 그리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준이가 잠에서 깨어 울음소리를 내자 수진은 다시 엄마 모드로 돌아갔어요. 기저귀를 확인하고 분유를 준비하고 트림을 시키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다가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언제 들어와? 아, 오늘 회식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먼저 저녁 먹어.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진은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준이는 바운서에 누워 천장의 모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며 수진은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준아, 엄마랑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하지. 그렇게 평범한 하루가 저물어갔습니다. 수진은 하준이를 목욕시키고 잠자리에 눕혀준 뒤 거실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며 정우를 기다렸어요. 이런 일상이 때로는 지겹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소소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우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고생 많았어. 하준이는 잘 잤어? 응, 수고했어. 정우는 간단히 인사만 하고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수진은 정우가 가져온 빈 도시락통을 설거지하며 내일 또 반복될 일상을 생각했어요. 새벽에 또 하준이가 깰 테고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완전히 뒤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날 오후 수진이 하준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우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오는 것도 이상했는데 뒤따라 정민이 들어왔어요. 정우는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위암 수술을 받은 누나가 회복을 위해 잠시 머물게 됐다는 거였어요. 정민은 얼굴이 창백하고 몸이 많이 마른 상태였습니다. 느슨한 트레이닝복 차림에 한 손으로는 링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수진이 인사를 건넸지만 정민은 제대로 받지도 않고 바로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병원 음식과 간병인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피곤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수진은 당황스러웠지만 하준이 분유를 다 먹지 못해서 계속 먹여야 했습니다. 정우가 수진을 불러 세우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병원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누나를 집에서 돌봐주자는 거였어요. 가족이잖아. 간병인도 못 믿겠고 엄마도 나이 드셨고 너밖에 없잖아. 수진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갓난아기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환자까지 돌봐야 한다니요. 그런데 저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하준이도 아직 어린데요. 급하게 결정된 거야. 괜찮아, 누나는 안방에서 쉬고 우리는 작은 방에서 자면 돼. 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안방은 하준이 침대와 수유용품, 기저귀, 아기 옷들로 가득했는데 그것들을 다 어디로 옮기라는 건지 막막했어요. 거실에서 정민이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수진이 하준이를 눕히고 물을 따라 건넸지만 정민은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거 너무 차가워. 미지근하게 다시 해줘. 다시 가져다 주자 이번엔 저녁 메뉴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녁은 뭐 해줄 거야? 나 위 수술해서 자극적인 거 못 먹어. 죽을 끓여드릴게요. 죽도 아무거나 말고 유기농 쌀로 해줘. 몸에 안 좋은 건 못 먹어. 수진은 집에 유기농 쌀이 없어서 하준이를 유모차에 눕히고 급하게 마트로 향했습니다. 신생아를 데리고 나가는 것도 번거로웠는데
갑작스런 장보기까지 해야 했어요. 유기농 쌀 가격을 보니 평소 먹던 쌀보다 3배나 비쌌습니다. 수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이 분유값도 부담스러운데 시누이 때문에 또 돈이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정민은 안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준이의 침대와 육아용품들이 모두 작은 방으로 옮겨져 있었어요. 정우가 정리해줬다고 했지만 좁은 공간에 모든 게 어수선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갑자기 바뀐 환경에 어리둥절해하며 보챘어요. 평소 넓은 안방에서 자유롭게 누워있던 아이가 좁은 방에서 불편해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정민은 계속해서 요구사항을 늘어놓았습니다. 염분은 최대한 적게 하고 야채는 무조건 유기농으로 쓰라는 지시였어요. 수지는 묵묵히 죽을 끓였지만 하준이가 자꾸 울어댔습니다. 배가 고픈 건지 기저귀가 젖은 건지 확인해야 했는데 요리를 하느라 바로 달려갈 수가 없었어요. 애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환자는 조용히 쉬어야 한다고. 정민이 안방에서 소리쳤습니다. 수지는 서둘러 불을 끄고 하준이를 달랬어요. 신생아는 울음으로밖에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데 그것조차 시끄럽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민이 수진의 집에 들어온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수지는 밤중에 하준이 수유를 하면서 앞으로가 막막했어요. 일주일 내내 수지는 입을 다물고 참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환자라는 이유로 모든 걸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수진이 저녁죽을 끓이고 있을 때였어요. 정민은 평소처럼 이것저것 지시를 내렸습니다. 간을 더 맞춰달라, 온도를 확인해달라, 그릇도 따뜻하게 데워달라는 요구가 이어졌어요. 수지는 묵묵히 죽을 완성해서 정민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정민은 한 숟가락 떠먹더니 갑자기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딴 죽을 어떻게 먹으라고 해? 정민이 국그릇을 집어던졌습니다. 뜨거운 죽이 수진의 얼굴과 옷에 튀었어요. 국그릇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죽 국물이 수진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은 충격에 말을 잃었어요. 뜨거운 죽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보다도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언니, 왜 이러세요? 맛도 없는 걸 갖다 주면서 뭐라고 하는 거야? 나 환자라고. 바로 그때 하준이가 큰 소리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어요. 수지는 서둘러 아이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정민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애도 제대로 못 키우면서 뭘 잘한다고 그래? 죽도 제대로 못 끓이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참고 또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하준이 엄마라고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들어? 정민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수지는 울고 있는 하준이를 안아들고 작은 방으로 피했어요. 아이를 달래면서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정우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거실에 흩어진 그릇 조각과 죽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가 죽을 대충 끓여서 먹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좀 얘기했더니 버럭 화를 내더라고. 정우는 작은 방으로 와서 수진에게 물었어요. 왜 누나한테 그랬어? 여보,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죽을 가져다 드렸는데 갑자기 던지시면서. 누나가 환자잖아. 예민할 수도 있지. 좀 이해해줘. 수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에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그럼 저는 뭐가 돼요? 저도 애 낳고 몸이 아픈데. 그래도 누나보다는 괜찮잖아. 조금만 더 참아줘. 수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하준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 영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어제 정민이한테 왜 그랬어? 어머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딸이 예민한 거 모르니? 환자한테 스트레스 주면 어떡해. 좀 더 잘해줘.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지는 주저앉았어요. 시어머니마저 정민의 편만 드니까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집에서 참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준이를 안고 친정으로 향하기로 했어요. 수지는 짐을 챙기면서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저 친정에 가서 며칠 있다 올게요. 왜? 누나 때문에? 네,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정우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말리지는 않았어요. 수지는 하준이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기분이었어요. 수지는 하준이를 안고 친정 문을 두드렸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친정엄마 말수는 아무 말 없이 딸을 맞아줬어요. 엄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수는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인지 직감했어요. 하준이를 받아 안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정민의 횡포, 정우의 무관심, 시어머니의 편파적인 태도까지. 말수는 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 참겠어서 나왔어요. 말수는 아무 말 없이 서랍을 열어 등기부등본을 꺼냈어요.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그 집 내가 샀어. 정우가 벌어 산 게 아니야.
내 딸 내가 다시 데려간다. 너 당장 이혼해. 이 집도 팔 거야. 수지는 깜짝 놀랐어요. 결혼할 때 정우 명의로 집을 샀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친정엄마가 돈을 대준 거였습니다. 정우 혼자서는 집 살 돈이 없었거든. 내가 집값이랑 대출금까지 다 대줬어. 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더러운 꼴 보기 전에 팔아버리자. 엄마 그런데 그러면 정우 씨는 신경 쓸 필요 없어. 내가 더 중요해. 다음 날 아침 말순은 부동산에 연락해서 집을 매물로 내놨어요. 수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뭐 하는 거야? 집에 부동산 아저씨가 와서 매물 확인한다고 하는데. 여보, 저 이혼하고 싶어요. 미쳤어? 갑자기 이혼이 뭐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생각할 시간이 충분했어요. 정우는 당황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집이 내 이름인데 무슨 권리로 파는 거야? 실제 소유주는 저희 엄마예요. 등기부 확인해보세요. 전화 너머로 정우가 황급히 등기부를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정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같이 산 집인데. 같이 살 집에서 저를 이렇게 대했잖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녁 시간 정우가 직접 친정으로 찾아왔어요. 급하게 온 티가 역력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수진이 좀 돌려보내주세요. 말수는 팔짱을 끼고 정우를 바라봤어요. 잘못했다고 하면서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네. 누나 일로 수진이한테 너무 무리를 시켰어요. 그게 다야? 정우는 머뭇거렸어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수진이는 내 딸이야. 며느리 전에 내 딸이라고. 말순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내 누나 간병하려고 낳은 딸이 아니야. 정우는 할 말을 잃고 서 있었어요. 그때 하준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수진이 아이를 안고 나타났습니다. 여보, 집에 가요. 수진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전 결심했어요. 수진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우는 한참을 설득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흘 후 집이 팔렸어요. 말순이 금매로 내놓아서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이었지만 빠르게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정우는 마지막까지 전화로 매달렸어요. 우리 집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제 우리 집이 아니에요.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서명해주세요. 수진은 전화를 끊고 하준이를 안아들었어요. 아이는 친정에서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혼 절차가 시작되자 정우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사과하며 돌아오라고 애원하던 정우가 점점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정우는 술에 취해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어요. 수진아, 나와. 우리 집 팔아먹고 어디 숨어 있어? 말순이 나가서 정우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정우는 술 냄새를 풍기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너는 며느리잖아. 가족 간병 당연하지. 그런 것도 못하면서 뭘 잘한다고 그래. 수지는 하준이를 안고 방 안에서 떨고 있었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집까지 팔아먹고 이제 도망가려고. 꿈도 꾸지 마. 말순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정우가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며칠에 한 번씩 반복됐습니다. 수지는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는 접근금지 신청과 함께 위자료 소송을 제안했습니다. 남편분 행동이 정도가 심한데요. 녹음이나 영상 증거가 있으면 더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지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했어요. 정우가 다시 찾아올 때를 대비해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우가 또 취해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욱 거칠게 굴었습니다. 수진아, 하준이 보러 왔어. 아버지인데 왜 못 보게 해? 수지는 녹음을 시작하며 문을 열었어요. 면접교섭은 법원에서 정해주는 대로 할 거예요. 뭐? 법원? 미쳤어? 내가 애 아빠인데. 정우는 억지로 집 안으로 들어오려 했어요. 말순이 막아섰지만 정우는 밀어붙였습니다. 장모님도 비켜세요. 내 아들 보는 게 뭐가 잘못됐어? 술 취해서 아이 보겠다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정우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집도 없고 누나도 요양원 가고. 다 내 탓이야. 언니는 원래 요양원에 가셨어야죠. 저희 집이 요양원이 아니에요. 뭐라고? 지금 나한테 대들어? 정우가 손을 들려는 순간 말순이 앞으로 나섰어요. 우리 딸한테 손대면 가만 안 둬. 정우는 술이 깨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어쨌든 하준이는 내 아들이야. 못 보게 할 권리 없어. 그럼 법원에서 정식으로 신청하세요. 수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어요. 정우는 할 말을 잃고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녹음 파일을 변호사에게 전달했어요. 변호사는 충분한 증거라며 접근금지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면접 교섭도 제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술 취해서 아이 보러 오는 건 아이에게도 해롭거든요. 감사합니다. 그 후로 정우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됐어요. 함부로 친정에 찾아올 수 없게 됐고 하준이와의 면접 교섭도 법원이 정한 규칙에 따라서만 가능해졌습니다. 위자료 소송도 수진에게 유리하게 진행됐어요. 정우의 가정폭력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증거들이 충분했거든요. 한 달 후 정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그래도 하준이만은 가끔 보게 해줘. 수진은 문자를 읽고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이미 늦었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대로만 만나세요. 수진의 답장은 짧고 명확했어요. 더 이상 정우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이혼 소송이 거의 마무리될 즈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 영자가 친정 앞에 나타난 거예요. 수진이 하준이와 함께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니 영자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순과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숙이며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했어요. 정민을 요양원에 보냈다며 수진을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우리 딸을 찾으시나요? 저의 귀한 딸입니다. 당신들이 함부로 대해도 되는 아이가 아니에요. 말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영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하준이를 안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영자는 손자를 보자 눈물을 글썽였지만 하준이는 영자를 낯설어하며 수진에게 더 꼭 안겼어요. 영자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정민은 요양원에 보냈고 정우도 술을 끊겠다고 한다며 애원했어요. 제 딸을 그렇게 괴롭혀놓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말수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수진은 하준이를 달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결정했다고 하준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했어요. 영자는 하준이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다며 마지막으로 설득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면 없는 게 낫다는 수진의 대답은 확고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가세요. 법원에서 정한 대로만 만날 거예요. 영자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말순이 딸을 안아줬습니다. 잘했다며 흔들리지 말라고 격려해줬어요. 수진은 하준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영자가 터벅터벅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지만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어요. 수진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6개월 후 수진은 하준이와 함께 지방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친정오빠가 살고 있는 곳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어요. 이혼이 확정되고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친정엄마가 판 집 돈과 합쳐서 당분간은 경제적으로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어요. 수진은 매일 하준이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생후 8개월이 된 하준이는 이제 혼자 앉을 수 있게 됐고 옹알이도 늘었어요. 하준아, 여기 공기 좋지? 엄마랑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하지? 하준이는 엄마를 보며 까르르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수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동네 엄마들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서로 육아 정보를 나누고 가끔 함께 장보기도 했습니다. 복잡한 시댁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한 달 전부터는 온라인 영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하는 일이라 하준이를 돌보면서도 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 학원에서 가르쳤던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엄마가 다시 일을 시작했어. 우리 더 나은 생활할 수 있을 거야. 수진은 하준이에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는 엄마의 목소리에 반응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어느 날 정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법원에서 정한 면접 교섭 일정을 지키지 않은 지 2달째였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하준이 어떻게 지내? 보고 싶어. 수진은 문자를 보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준이는 잘 지내고 있어요. 면접 교섭은 법원 규칙대로 하세요. 더 이상 길게 대화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정우는 이미 수진의 인생에서 과거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가끔 전화를 걸어왔어요. 수진아, 잘 지내지? 하준이는 어때? 네, 엄마 다 잘 지내요. 하준이도 쑥쑥 자라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야.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친정엄마의 따뜻한 목소리가 수진에게는 큰 힘이 됐어요. 저녁에 하준이를 재우고 나서 수진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예전에는 정민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해야 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TV를 보고 음악도 들을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을 바라보며 수진은 생각했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저는 병간호하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수진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지금은 매일 하준이랑 산책하며 웃어요. 저도 엄마니까 제 아이만 잘 돌볼 거예요. 하준이가 자는 방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 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준이는 편안한 얼굴로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우리 하준이, 엄마가 지켜줄게.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수진은 아이 이마에 가볍게 키스를 하고 방을 나왔어요. 내일도 하준이와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 수진은 이제 진짜 자유로웠어요. 이렇게 수진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다며 강요당했던 희생에서 벗어나 진짜 자신의 삶을 되찾은 수진.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